동창회라는 곳 참 묘한 곳이지요. 젊었을 때는 그저 반갑고 그 시절이 그리워서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나이가 되어보고 또 수많은 사람의 생을 곁에서 지켜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을 넘기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남은 생을 평온하게 채워가고 싶다면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서운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그래도 옛 친구들이 최고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은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65세 이후의 동창회는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대개는 내가 평생 쌓아온 마음의 평화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옛 친구들을 만나려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늙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18살, 20살의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그곳에 청춘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각자가 걸어온 세월의 성적표를 흔들어대는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는지, 누가 강남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누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허영의 찌꺼기일 뿐이지요. 저는 평생 철학을 하고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노년이 불행해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남의 시선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5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잔인한 분기점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현역처럼 당당하고, 누군가는 이미 병마와 싸우며, 누군가는 경제적인 빈곤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이 격차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동창회입니다. 한때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꿈을 꾸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서로의 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돕기와 부러움, 그리고 시기심입니다. 이것이 왜 건강에 해로울까요?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뒤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칩니다. 60이 넘은 몸은 젊을 때와 달라서 이런 감정적 충격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결국 친구 얼굴 한번 보려다 내 수명을 깎아먹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소중한 인연은 왁자지껄한 모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내 아픔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친구면 충분합니다. 굳이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삶을 품평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의 인연을 붙잡기보다 현재의 나 자신과 화해하고 고요하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비우는 삶이어야지 채우려 하거나 비교하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노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넓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질투는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시샘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곤 하지요. 동창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은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65세 이후에
모임이 왜 위험한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은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시기심의 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질투는 마음의 한센병과 같습니다.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타인과의 관계를 부식시키죠. 특히 동창생들 사이에서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한때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 잘 사는 것은 부럽지 않지만 나와 함께 거울리게 시절을 보내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걔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집안 형편도 내가 더 나았는데 하는 해묵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하면 그날의 동창회는 즐거운 추억 여행이 아니라 비참한 자기 확인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 나가서 친구의 자식 자랑을 1시간 내내 듣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참 잘됐다, 축하한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혹은 운전대를 잡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씁쓸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허함이 바로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질투와 열등감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제긴대대 제금제 천장사진제 제긴대 닭에 만들 65이 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온한 심박수와 깊은 수면인데 왜 스스로 그 평화를 깨뜨리는 자리에 발을 들이려 하십니까? 또한 이 시기의 동창회는 계급사회의 축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노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얼마나 가졌는가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고 자신의 경제력을 은근히 과시하며 상대의 길을 죽이려 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병든 몸을 숨기려 애쓰고 누군가는 텅 빈 지갑을 들키지 않으려 말수를 줄입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무슨 치유와 위로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철학자로 살면서 인간의 영혼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지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대조할 때입니다. 하지만 동창회라는 환경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곳에 다녀오면 내 삶이 작아 보이고 내가 이룬 성취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나를 위축시키는 환경,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기심의 화살을 맞으러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현재를 평가하러 온 심사위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무대에서 내려와 여러분만의 고요한 숲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남의 인생에 박수 쳐주느라 내 손바닥에 상처내지 말고 오직 내 삶의 소박한 기쁨들을 어루만지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고 우아하게 보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내 안의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65을 넘긴 이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 소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것을 공허한 메아리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존재가 아직 잊히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외침들이죠. 하지만 그 외침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깊은 고독과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서글픈 자괴감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동창을 만나면 힘이 났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고 함께 고생하며 미래를 설계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모임은 다릅니다.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거나 현재의 건강과 재력을 뽐내는 것이 대화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예전만 못할 때 혹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때 우리는 그 화려한 대화 속에서 철저히 소외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제 저들 틈에 낄 자격이 없구나 하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노년기에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은 신체적 통증과 같은 경로로 뇌에 전달됩니다. 즉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같은 타격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 내가 그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천장을 보며 한숨 짓게 만들고 그것이 쌓여 우울증과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65 이후의 삶은 세포 하나하나가 귀한 시기인데 왜 굳이 돈을 써가며 내 세포를 죽이는 자리에 가려 하십니까? 또한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각자 말 못할 사정 하나씩은 품고 삽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몸 어딘가에 큰 병을 숨기고 있기도 하며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곤궁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창회라는 것은 이런 아픔을 보듬어 주기에 너무나도 가벼운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박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 잔인한 본성이 가장 활발하게 꿈틀거리는 곳이 바로 노년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내 영혼을 정화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품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65세 이후의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에너지를 뺏어가고 내 감정을 소모시키며 결국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부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 부채를 청산하셨으면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한 명의 동반자 혹은 내 손을 잡아주는 자녀 한 명, 그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년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텅 빈 가슴을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바꿉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하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이며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들입니다. 동창회에 나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가장 비싼 시계를 차며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옷을 벗었을 때 찾아오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은 결국 우리가 허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손때 묻은 옛 명함이나 훈장 같은 과거의 유물들을 마음속에서 비워내십시오. 내가 왕년에는 말야로 시작하는 대화는 듣는 이에게는 고역이며 말하는 이에게는 독약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질 뿐입니다. 특히 모임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던질 때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무기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너그러운 침묵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 문제이지 나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저 허허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깨달은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자식 자랑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인생이지 나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동창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된 만큼 어느 친구의 자식은 방황하고 있을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한 만큼 어느 친구는 남몰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타인의 상처를 배려하지 않는 자랑은 결국 나에게 시기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타인의 아픔을 배려해 말을 아끼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일상을 소소한 기쁨들로 채워보십시오. 거창한 모임 대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예를 해도 좋고 작은 텃밭을 가꾸어도 좋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내 영혼이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남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의 밀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연이 노년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웃어주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학대입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에도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담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방문객을 줄이고 내 안의 뜰을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대신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창밖의 햇살이 얼마나 따스한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65세 이후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서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한 무대 위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밖으로 뻗어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안으로 수렴하고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동창회나 대규모 모임에 집착하며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 하는 것은 마치 다 저물어가는 해를 붙잡고 대낮의 뜨거움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초연함에서 나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봐도 시기하지 않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봐도 오만하지 않는 그 고요한 상태 말입니다. 동창회라는 자리는 이러한 초연함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곳입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어디쯤 서 있느냐고 묻고 남들은 저만치 가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각자의 산을 다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봉우리에 올랐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아늑한 골짜기에 머물렀겠지요. 산 정상의 경치도 좋지만 골짜기의 물소리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시 모여 서로의 높이를 재며 마음을 다치게 합니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고독은 신이 노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혼자 책상에 앉아 글을 씁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나간 일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펜을 듭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정신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공부하고 사유하는 노년에게는 시기심이나 질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해 딱 3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둘째, 내 인생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셋째,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노년 특유의 인자함과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동창회에서 돌아온 사람의 얼굴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을 가꾼 사람의 얼굴은 마치 깊은 가을의 호수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65부터의 시간은 하늘이 주신 덤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준 보너스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허영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 안의 평화로운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화려한 잔치상보다 소박한 나의 식탁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한두 사람의 온기,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뿐입니다. 부디 동창회라는 허상에서 걸어나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오롯이 평화와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남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서 말입니다.